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콜린 스튜어트와 먼 키트 루이가 쓴 이런 것도 사이언스라는 제목의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월 중순인데 이 초여름 기온이 느껴질 정도로 꽤 더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좀 더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차가운 음식물이나 물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몸의 주된 냉각 시스템은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되는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열이 오르면서 이 땀이 나는 이유도 열이 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몸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을 가동시킨 결과입니다. 이 더울 때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몸속 혈액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온도가 낮아진 혈액이 순환하여서 뇌에 도착하면 뇌는 지금 체온이 낮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땀구멍을 닫아서 체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던 땀이 멈추게 됩니다. 땀이 멈추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뇌는 체온이 너무 높다고 느끼면서 땀을 배출하여서 몸 전체의 온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땀구멍이 열리면서 땀이 흐르고 이 땀이 증발하는 효과로 체온이 낮아져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운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데 더 좋습니다. 그런데 더울 때는 무조건 뜨거운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해서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간 상태라 땀이 많이 배출되면 우리의 몸은 탈수 상태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뜨거운 물을 마시면 땀 배출을 더욱 촉진시켜서 탈수 상태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가운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뜨거운 태양 아래서 조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원한 얼음물을, 여름날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은 뜨거운 차 한 잔이 몸의 열기를 더 빠르게 식혀줍니다. 단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초콜릿이나 사탕, 달콤한 조각 케이크가 입맛을 자극하면 자연스레 체중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음식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많이 먹는 모습을 상상만 하여도 실제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초콜릿을 많이 먹는 상상을 하면 초콜릿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특정 음식에 습관화되면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음식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콜릿 먹는 모습을 많이 상상하면 초콜릿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단 것이라고 해도 조각 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식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뷔페에 갈 예정이라면 이 방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집어먹으면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3초든 5초든 간에 바닥에 있던 균은 즉각적으로 음식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빨리 죽을수록 결과는 조금 더 낫지만 감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기가 많은 음식은 특히 더합니다. 그러니 바닥이나 식탁에 떨어진 음식을 입으로 후 불어서 먹는 행동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숙취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숙취의 이유는 술이 발효하는 중에 생기는 소량의 화학물질인 콘제너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색깔이 짙은 술일수록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버번처럼 짙은 색깔의 독주는 콘제너 함량이 높은 만큼 숙취도 심합니다. 반면에 콘제너가 들어있지 않은 투명한 색의 독주인 보드카나 옅은 색의 술은 상대적으로 숙취가 덜합니다. 이 위스키와 레드와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메탄올도 콘제너의 일종으로 숙취의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술을 섞어서 마시면 숙취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콘제너를 복합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이 해소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이 일으키는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중에 점심 식사 후에 쪽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오히려 커피를 마시는 쪽이 더 좋습니다. 이 커피 속에 포함된 카페인이 우리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혈류로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커피 속의 카페인은 20분 정도 지난 후에 뇌에 도달합니다. 이때의 각성 효과가 증폭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쪽잠을 자고 깨어나면 이 각성 효과 덕분으로 몸이 더 개운해지면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발표하는 일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발표를 앞두면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을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경험할수록 어느 정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발표하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발표를 반복하면 두려움도 점차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 번의 발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발표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발표를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던 과정을 쭉 상상해 보면 실제 발표를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과정을 그려볼수록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수법인데 자신이 연습한 과정을 매일 차분히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를 통해서 연습 과정을 거치면 경기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때 연습의 과정을 상상해야지 자신이 경기에 우승한다거나 하는 연습 과정 이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마감을 정해줄 때보다 자신이 스스로 마감을 정해야 할 때 오히려 더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면 도서관이 정한 반납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 반납기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책들이 제대로 반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3년간 월간지에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끙끙거리면서 일을 마칩니다. 아마 마감 시간이 없었다면 글을 쓰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일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기일을 특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일을 독려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빠른 시일 안에라든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라는 식의 요청은 일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뭔가를 요청할 때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부탁하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면 상대가 그 요청에 따를 확률이 3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라는 말은
설득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미세하게 아래 위로 끄덕이면 상대방이 요청을 들어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이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따라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면 상대방의 말에 긍정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거울 효과를 유도하는 전략은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의료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집단을 이렇게 뭉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몸에는 신뢰감을 강화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군대에서는 매일 군가를 부릅니다. 이 군가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며칠 전 홍콩의 시위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여서 화제가 된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위 현장에서도 노래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킵니다. 삼국지 위서 부여전에는 부여인은 길을 갈 때 밤이든 낮이든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래방 문화가 번성하고 K-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맥 속을 흐르고 있는 노래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유대를 다지고 싶다면 노래방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책 이런 것도 사이언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많은 사례들을 과학적인 증거와 연구 결과를 들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가볍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